기술적으로는 정말 완벽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엔지니어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이야기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체스판 위에 자바와 러스트가 딱 놓여져 있죠. 이게 그냥 어떤 기술을 쓸까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라는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과연 어떤 수를 두었어야 했는가, 바로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건 이야기의 주인공이 직접 한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월요일엔 출입증이 있었는데 화요일엔 그게 그냥 컵 받침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뀐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봐야 할 가장 큰 질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기술적 성공이 해고 통지서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이죠.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바 서비스, 대체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길래 이 엔지니어가 이건 뜯어 고쳐야겠다 하고 나서게 된 걸까요? 여기 보시면 기존 서비스의 스펙이 나와요. 자바 21에 스프링 부트, 굴러는 갔습니다. 문제는 굴러는 가는데 영 시원찮았다는 거죠. 기술적인 빛이 아주 명확했어요. 특히 갑자기 사용자가 확 몰릴 때 이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놈이 딸꾹질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잠깐씩 멈칫멈칫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낭비하고 비용은 올라가고, 제일 심각한 건 이 예측 불가능한 지연 시간 때문에 실제 수익에까지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저자가 한 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혀요. 우리가 실패한 건 아니었다. 그냥 체육관에 두꺼운 겨울 코트 입고 운동하는 것 같았다. 와, 비유가 정말 찰떡이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예 안 돌아가는 건 아닌데 너무너무 비효율적이었다는 걸 한 방에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겨울 코트를 벗기기 위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바로 인상적인 러스트 제작성인데요. 과연 이 엔지니어, 자신의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이 서비스를 얼마나 멋지게 바꿔놓았을까요? 한번 보시죠. 왼쪽이랑 오른쪽 딱 비교가 되죠? 기존에 좀 무거워 보이는 자바와 스프링 부트 스택이 오른쪽을 보세요. 아주 깔끔하고 단출한 단 하나의 러스트 바이너리로 확 바뀌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뭔가 엄청나게 달라졌구나 하는 느낌이 오시죠? 자, 결과는 숫자로 말해줍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표를 한번 보세요. P95 레이턴시, P99 레이턴시, CPU 사용량, 메모리, 심지어 시작 시간까지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그냥 압도적입니다. 기존 자바 서비스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어요. 이건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죠. 누가 봐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숫자를 좀 보세요. 마이너스 45%. 이게 뭐냐면 메모리 사용량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겁니다. 무려 45%나. 이건 그냥 성능이 좋아졌네 수준이 아니라 바로 회사 돈, 그러니까 인프라 비용을 아끼는 거거든요. 아마 재무팀에서는 박수 쳤을걸요? 자, 여기까지 보면 정말 해피엔딩 같죠? 기술적인 문제 해결하고 비용까지 절감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눈부신 성공이 어떻게 한순간에 조직적인 실패, 그리고 해고로까지 이어지게 된 걸까요? 바로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나는 밀리초를 최적화했는데 그들은 거버넌스를 걱정했다. 느껴지시나요? 이 엔지니어는 정말 성능이라는 나무 하나에만 집중한 거예요. 근데 경영진은 조직 전체의 안정성과 관리라는 더 큰 숲을 보고 있었던 거죠. 서로 보는 곳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경영진, 특히 CTO가 걱정했던 핵심이 바로 이 언어 잠식, 영어로는 랭귀지 그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팀 에이스가 혼자 러스트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럼 옆 팀에서 보고 와, 대박이다. 우리도 파이썬으로 해볼까? 저쪽 팀에서는 우리는 고랭으로, 이렇게 너도 나도 새로운 언어를 막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기술 스택이 그 누구도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거대한 바벨탑이 돼버리는 겁니다. 유지보수, 인력관리, 그야말로 악몽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거 새벽 3시에 갑자기 터지면 누가 고칠 수 있는데 우리 팀은 다 자바 개발자잖아.
러스트 개발자? 지금 당장 뽑을 수 있어? 기존에 쓰던 보안 검사 도구들? 이거 러스트 지원 안 하는데 어쩔 거야? 이런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이죠. 안타깝게도 이 엔지니어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정말 가슴 아프죠? 나의 기술적인 승리는 사회적인 퇴보였다. 결국 이 엔지니어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코드 몇 줄 고쳐서 성능은 올렸을지 몰라도 그 대가로 우리 팀의 협업 방식, 우리 회사의 안정성이라는 더 큰 시스템을 망가뜨렸구나 하고 말이죠. 정말 비극적인 깨달음입니다. 자, 그럼 이 뼈아픈 경험을 그냥 실패로만 남겨둘 순 없겠죠? 저자는 이 과정을 복귀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4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죠. 실수를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째,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KPI가 아니라 자기만의 KPI를 쫓았고, 둘째, 이 새로운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을 너무 얕봤어요. 셋째, 이걸 도입했을 때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밀어버렸죠. 근데 그게 다른 팀한테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빠른 것과 더 예측 가능한 것 사이에서 조직이 원하는 게 후자라는 걸 몰랐던 거죠. 이 모든 실수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회사 전체의 목표나 동료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지루하지만 올바른 계획. 해고당하지 않고 모두에게 박수 받으면서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더 나은 길로 가는 6단계인데요. 핵심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조금씩 그리고 같이. 보세요. 갑자기 다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딱 한 부분만 사이드카 방식으로 작게 시작해보고 이걸 하려면 플랫폼 팀이랑 먼저 가서 얘기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도와주세요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몇 분 안에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두고 심지어 이 프로젝트가 망했을 때 어떻게 깔끔하게 지울 건지에 대한 삭제 계획까지 첫날부터 딱 공개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게 바로 혼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와 함께 나아가는 현명한 혁신가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정말 유용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새로운 기술 도입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정말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게 눈에 보이나? 새벽 3시에 최소 4명은 이거 고칠 수 있나? 몇 분 안에 원상복구 가능해? 이거 망하면 어떻게 지울지 계획은 다 세워놨나? 만약 이 질문들 중에 하나라도 아니요가 나온다면 네,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잠시 멈추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관통하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더 나은 엔지니어는 벤치마크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도를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개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이죠. 진짜 뛰어난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단순히 코드만 잘 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엔지니어가 되고 싶으신가요?